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내 삶에 큰 힘이 되어주지만 어떤 인연은 생각지 못한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처음엔 다정하게 다가왔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며 돌변하거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도 모르게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며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조금만 더 잘 봤더라면?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이나 표정,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짜 본성은 작은 행동 속, 그리고 무의식적인 습관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더라도 손끝의 습관 하나, 걸음걸이 하나, 말버릇 하나에서 그 사람의 속마음은 이미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파악하려 애쓰며 살아가지만 정작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진짜 모습을 처음부터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의 본성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5가지 결정적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이해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고 동시에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 얼굴 표정이나 말투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진짜 본성은 오히려 작은 손의 움직임과 습관 속에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은 뇌와 직접 연결된 신체 부위로 감정과 무의식이 그대로 표출되는 제2의 얼굴이라고도 불립니다. 말은 얼마든지 다듬고 꾸밀 수 있지만 손의 움직임은 순간적인 반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가식이 개입되기 어려운 순수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그 사람의 내면을 읽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손에 굳은 살이 많거나 상처, 흉터가 보이는 사람은 대체로 책임감 있고 부지런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손을 직접 써서 삶을 살아온 사람, 행동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죠. 이런 손에는 삶의 태도와 노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반대로 손이 지나치게 깨끗하고 말끔하지만 실제로는 일에 대해 자꾸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겉모습과는 달리 실천력이 부족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중 손을 자주 감추는 사람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테이블 아래로 감추는 행동은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방어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여도 속으로는 긴장하거나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얼굴을 자주 만지는 습관, 예를 들어 턱을 괴거나 입 주변을 만지거나 코를 문지르는 행동은 불안이나 긴장 혹은 거짓을 감추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감정을 숨기고 통제하려는 본능적 방어 기제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대화 중 갑작스럽게 얼굴을 만지거나 손이 바빠지는 사람은 무언가 숨기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손에 착용한 장신구입니다. 반지, 팔찌, 시계 등을 과하게 착용하고 자주 만지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거나 자기 과시 욕구가 높은 성향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성을 표현하는 수준의 패션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장신구가 과도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손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려는 태도는 내면의 불안이나 인정받고 싶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대화 중에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설명하는 사람은 감정이 풍부하고 표현에 적극적인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진심으로 전달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손을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몸에 꼭 붙인 채 대화하는 사람은 감정 표현에 서툴거나 타인과의 거리감을 두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은 작지만 매우 중요한 신체 언어입니다. 손끝의 습관, 작은 제스처 하나에도 그 사람의 성격, 심리 상태, 관계에 대한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의 손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그 손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본성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무심코 내민 그 손끝에 담긴 태도와 습관 속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말버릇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 사람의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외모는 얼마든지 가꿀 수 있고 행동은 잠깐 연기할 수 있지만 말버릇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꾸미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쓰는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성격,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까지 녹아 있습니다. 미국 UC 버클리 언어심리학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복되는 말버릇만으로도 한 사람의 신뢰도와 협력 성향을 90% 이상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버릇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까요? 첫째, 대화에서 항상 부정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혹은 아니, 근데 말이야처럼 상대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뉘앙스로 대화를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버릇은 방어적이고 논쟁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상대와 협력하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이 이 대화를 주도하겠다는 무의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자신의 책임을 흐리는 말버릇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어. 다 그렇게 하잖아. 또는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외부 요인에 돌리는 말투입니다. 이는 자기 합리화가 습관이 된 경우로 갈등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을 일반화하며 판단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원래 저런 사람들은 저래라는 말은 타인을 한 범주로 묶어 쉽게 판단하려는 성향을 드러냅니다. 이는 편견이 깊고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일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깊은 신뢰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의도 없는 반복적인 사과도 본성을 드러내는 말버릇입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좀 그래서요처럼 사소한 상황에서도 자꾸 사과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보일 수 있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쉽게 희생하거나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많아 주변 사람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애매하게 돌려 표현하는 말버릇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처럼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반복하는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책임지기를 꺼려하는 회피형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말투는 결국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상대에게 혼란과 불안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버릇은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프리드리히 비트겐슈타인은 말은 생각의 그림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읽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 그가 자주 하는 말, 어떤 말버릇을 갖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작은 행동입니다. 사람의 진짜 성향은 말보다
작은 행동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작은 행동은 의식적으로 연기하거나 숨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말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이 무심코 하는 일상의 행동들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되는 행동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사람의 본성을 읽을 수 있는 5가지 결정적인 작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을 열고 뒤를 돌아보는 행동입니다. 문을 지나간 후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잠시 문을 잡아주는 사람은 배려심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사람입니다. 반면 자기만 먼저 지나가고 문이 닫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작고 단순한 행동 하나로도 그 사람의 배려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만든 작은 쓰레기, 예를 들어 커피컵이나 휴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질러 놓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고 누군가 치워주겠지 하고 넘기는 사람은 무책임하고 무심한 성향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는 나중에 공동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 탓을 하는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장소에서의 볼륨 조절입니다.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할 줄 아는 배려 깊은 사람입니다. 반면 큰 소리로 전화하거나 시끄럽게 웃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기 표현 욕구가 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의 사회적 민감성과 성숙도를 잘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물건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의자를 조심히 넣고 문을 살며시 닫으며 컵을 조용히 놓는 사람은 섬세하고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물건을 세게 닫거나 던지듯 다루는 사람은 감정 조절이 미숙하고 예민한 성향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행동에 쉽게 묻어나며 나중에는 그 감정이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인의 말에 대한 리액션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며 반응하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반면 반응 없이 딴청을 부리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은 무관심하거나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는 성향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대화의 태도는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본성과 관계 태도가 오롯이 드러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사람의 본성은 큰 결정보다 작은 행동에서 더 정확히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속에서 본질이 보이실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그 사람의 무의식과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평소 자신의 걸음을 의식하지 않지만 걸음에는 감정 상태와 자존감,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음에서 사람의 본성을 읽을 수 있을까요? 첫째,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걸음걸이는 이기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거나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가 중심이다라는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작은 행동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발을 쿵쿵 구르거나 몸을 좌우로 흔드는 걸음을 가진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분노나 불만, 초조함을 걸음에 담아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면의 긴장이나 감정적 충동이 행동으로 새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걸음은 주변 사람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반응으로 어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항상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숙인 채 걷는 사람은 외부와의 연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더 집중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독립적이고 조용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거나 소통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타인과 감정을 나누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걸음 중 자주 멈추거나 주변을 자꾸 살피는 사람은 결정 장애가 있거나 외부 자극에 쉽게 주의를 빼앗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걸음걸이는 불안감이 높은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서도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끝이 안쪽으로 향하고 보폭이 작은 사람은 내향적이고 조심스러운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불안감이 높고 늘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조용하고 안정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걸음은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지 않더라도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철학자 헤겔은 의식은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고 걸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진심 어린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 사람과 잠시 걸어보십시오. 다섯 번째는 표정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표정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아무리 정제된 언어로 자신을 포장하고 겉으로는 웃으며 다정하게 말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나오는 표정은 감출 수 없는 내면의 신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웃음은 단순히 입꼬리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눈가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고 미간까지 부드럽게 풀리며 얼굴 전체가 함께 웃습니다. 반면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차갑거나 미간이 여전히 굳어 있다면 그건 억지 웃음이거나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가식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을 자주 깜빡이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무언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평소보다 23배 이상 눈을 깜빡이는 빈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뇌가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려는 복잡한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비대칭 표정 또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입니다. 이는 냉소적인 태도나 조심스러운 심리 혹은 상대에 대한 완전한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항상 경계하는 성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동자가 자주 흔들리거나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상대와의 감정 교류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거나 상황 자체에 대한 불신이나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사람이죠. 반대로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또한 결코 간단히 넘어가선 안 됩니다. 겉으로는 담담하고 차분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타인과의 정서적 연결을 피하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는 사람 혹은 내면에 상처나 불안이 많아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표정은 단순히 얼굴 근육의 움직임 그 이상입니다. 표정은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까지 모두 반영합니다.
가식적인 웃음 속에서 경계를 알아볼 수도 있고, 말 없는 눈빛 속에서 진심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말의 내용이나 태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정의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작은 눈동자의 움직임, 입꼬리의 미세한 변화, 미간의 찡그림 하나까지도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말해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표정은 말없이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심은 눈에서 드러나고 관계의 온도는 얼굴에서 느껴집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표정은 쉽게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반드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그 표정 속에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본성이 담겨 있으니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중 진심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믿고 기대지만 시간이 흐르며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인을 바라보는 눈만큼이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선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투를 쓰고 있을까요? 내 손끝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나의 걸음걸이나 표정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듯 누군가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은 결국 나를 이해하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좋은 사람인지부터 점검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스며든 작은 습관 하나,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버릇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인상을 남기기도 하니까요. 그런 작은 행동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를 만들고 더 나은 인연을 끌어들이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이 이 시간을 통해 한 걸음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인식하고 조금씩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어느새 당신을 성장시킬 테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사람 향기 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